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40% 넘게 빠졌잖아요. 72,000달러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졌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가 흥미로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블랙록이 많은 투자자들 생각이랑 다른 역할 하고 있다는 거, 피아트 머니 시스템 붕괴 얘기, 그리고 비트코인 70만 달러 간다는 전망까지. 지금 상황이 전에 본 적 없는 거라서 많은 투자자가 준비 안 됐을 수 있대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할인 메커니즘이잖아요. 비트코인이 7만까지 갔던 움직임이 뭘 할인한 거냐면 피아트 머니 이후 세상을 할인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현실 따라잡으면서 풀백이 온 거죠. 최고점에서 40% 빠지고 이 레벨에서 베이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레리 핑크 할당이 1%에서 5% 갔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15%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아트 머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중앙은행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레바논 중앙은행 무너졌잖아요. 유럽 중앙은행 ECB도 무너지고 있고 연준도 엄청난 압박받고 있어요. 정크본드 포트폴리오 롤오버 하는데 큰 문제 생길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금이랑 피아트 머니보다 우월하다는 포인트들, 여러 나라에서 법정 화폐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 채택 곡선 올라가고 있다는 것, 펀더멘탈이 엄청 강하고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비평가들이 터무니없는 주장밖에 못하는 거죠. 실질적인 농어가 더 이상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신경 안 써요. 갈 길 계속 가는 거예요. 12년 가까이 비트코인 하면서 많은 사람 항복하는 거 봤대요. 비트코인 강하게 반대하던 비평가들이 많았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그랬거든요. 2013년에 세일러가 비트코인 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항복했죠. 더 이런 케이스 엄청 많아요.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항복하는 건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100시간 실제로 공부해서 비트코인 이해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공부한 사람 중에 반대편으로 나온 사람 없어요. 가격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대요. 하이퍼 비트코인화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단위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달러 가격 얼마냐고 안 묻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얼마냐고도 안 물을 거래요. 그냥 단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향하는 곳이 그거예요.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 세상에 몰입하고 피아트 기준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논의도 안 될 거예요. 피아트 넘어가는 거니까. 하이퍼 비트코인화랑 함께 다른 사회적 이득이랑 혜택도 오는데 더 철학적인 거지만 궁극적 가치 저장소랑 교환 매개로서 비트코인 사용 넘어 엄청난 혜택이 온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전에 비트코인 만들려는 시도가 20개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후에 1만 5천 개 다른 버전이 있었고 비트코인 전 것들 다 안 됐고 비트코인 후 것들도 다 안 됐어요. 비트코인 빼고 다 실패한 거죠. 비트코인만 마크 정확히 맞춰서 세상 상상력 포착한 완벽한 인센티브 모델 만든 거예요. 이제 글로벌 표준되고 있는 거죠. 2011년에 비트코인 봤을 때 깨달은 거래요. 아, 알겠다. 디지털 화폐인데 탈중앙화 될 거다. 이게 세상 점령할 수 있겠다. 그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싫어했대요. 특히 금신봉자들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세일러랑 경쟁하고 있대요. 세일러가 세상 비트코인 다 삼키려 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죠. 세일러는 상장사라서 비트코인 전부 공시해야 하거든요. 카이저는 그럴 필요 없대요. 12년간 공시 요구 없었고 한 적도 없다고. 세일러는 공시해야 하고 있고 근데 결국 경주 중이고 누가 위에 오나 보자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기 늦지 않았대요. 7만 달러의 비트코인 사는 거 70만 간다는 거예요. 한편 피아트 머니는 0으로 가는 거고 피아트 머니 갖고 있으면은 비트코인 대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나은 거죠. 더 올라가니까. 변동성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구매력 증가는 보장된 거예요. 달러로 있으면 변동성 없을 거고 구매력 잃는 건 보장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거죠. 비트코인 축적자랑 트레이더는 큰 차이 있거든요. 주식 트레이더거나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하면 일반 규칙이 있어요. 루저 팔고 위너 사고, 위너 계속 추가하는 거. 근데 대부분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이거 안 해요. 루저 있다는 사실 상쇄하려고 위너 팔거든요. 이게 수년간 평범한 결과 내는 거예요. 근데 루저 갚으려고 위너 파는 유혹 아무도 못 참아요. 지는 심리가 이기는 심리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거든요. 월스트리트 주식 브로커로 있을 때 돈 잃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만났대요. 돈 있는 것에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시장 손실로 돈 가져가게 해서 그 더러운 돈 씻어내는 거죠. 돈 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잃었다고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돈 주변에 심리가 엄청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기 나쁜 타이밍이 없대요. 그리고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가 훌륭한 선생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조언이랑 인사이트 주는 사람이거든요. 확신이 올라가고 더 사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낮고 잘 모르면 팔게 되는 거고. 이 ETF 바이어들이 그래요. ETF에서 아웃플로우 많잖아요. 9개 ETF 승인됐고 수십억 달러 끌어들였는데 그때 말한 게 이때. 이 사람들 비트코이너 아니다. 브로커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다. 브로커가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는데 ETF로 나왔으니까 1만, 2만, 3만 달러 넣어봐 라고 한 거예요. 생각 없이 몇 달러 넣은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ETF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10만 브로커 책상 위에 할 일 목록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계정에 슬쩍 넣고 수수료 받고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5% 빠지는 순간 비트코인이 10에서 15% 드로다운 있었잖아요. 그게 자동 매도 많이 발동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산 가격 아래 10%의 매도 주문 걸어 놓거든요.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스탑아웃 당한 거죠. 거래돼서 나간 거고 팔려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주문 더 만들고 갑자기 15% 빠지는 거죠. 이해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마 비트코인으로 절대 돈 못 벌 거예요. 비트코인 이해 전혀 없으니까. 왜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모멘텀 트레이더로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가락 수수료 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ETF 시장 상황인 거죠. 근데 큰 돈 풀이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한테 이득은 있어요. 큰 자본풀 가져오고 있으니까. 근데 변동성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변동성 있는 자산일 거예요. 임원들이 주에 연결된 스톡옵션이 있거든요. 인텔 임원으로 고용됐다고 해봐요. 연봉 500만, 1000만 달러고 스톡옵션 200만 개 줄게. 가격은 현재 주에 연결돼. 뭐가 되냐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수 줄이고 실적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면은 옵션이 50센트에서 20달러 가는 거예요. 20달러 옵션 현금화 하는 거죠. 200만 개 곱하기 20달러. 큰 돈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으로 스톡 옵션 게임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대기업화 탈대기업화 트렌드도 있고 돈 더 있다고 더 행복해지기 어렵거든요. 이제 자산 관리 세계에 수년간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 대부분이 자기 돈 얼마인지도 몰라요. 3천만, 3,500만, 5천만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 있는지 문자 그대로 몰라요. 아니면 몰랐던 2천만 달러 계정 발견하기도 해요. 이런 일 항상 있거든요. 수백만 달러 있는 계정 발견하는 거. 돈 많은 사람 대부분이 그냥 어딘가에 정체돼 있고 무시되고 경제에서 전혀 재순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일본은행이 역사적으로 글로벌 통화 역학에서 중심이었잖아요. 디폴트 직전이라서 글로벌 경제 침체 촉발할 수 있대요. 다가오는 경제 재앙을 예견하는 건데 무너지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 만연한 인플레이션, 은행 실패가 이끄는 거예요. 비트코인 표준으로 전환이 지평선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임박한 위기랑 씨름하면서 연준이랑 중앙은행들이 한 약속이 공허했다고 주장해요. 과도한 돈 찍기랑 나쁜 투자 넘침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 여파로 이게 원상복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존 매크로 경제 지표에 의문 제기하거든요. 이 지표들이 특정 서사 그리려고 종종 조작된다고 주장해요. 노동 통계랑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게 경제 진짜 상태 반영하는 대신 원하는 효과 만들려고 선별적으로 측정된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기존 경제 영역 조작에서 분리된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기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은 관계 써서 스팟 ETF 통해 상당량 비트코인 빠르게 취득할 거라고 강조하거든요. 실제 상품 조달하는 번거로운 프로세스 우회하면서 이 격차가 전통 금융기관에서 크립토의 변혁적 힘 강조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경제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잠재력 활용해서 더 번영하는 금융 미래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40% 넘게 빠졌지만 이게 끝 아니에요. 70만 달러 전망 나오는 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앙은행들 무너지고 있고 펀더멘탈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ETF 바이어들이 문제인 게 비트코인 이해 없이 들어와서 조금만 빠져도 스탑로스 걸려서 나가거든요. 그게 매도 압력 증폭시키는 거죠. 진짜 비트코이너는 절대 안 팔아요. 확신이 높으면 더 사는 거고 확신이 낮으면 파는 거예요. 100시간 공부하면은 맥시멀리스트 되는 거고 공부한 사람 중에 반대편 나온 사람 없어요.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가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이 단위가 되는 세상 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크립토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